저희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동을 하고 있는 곳은 성산시형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이제 모아타운 선정지인데요. 지금 왼쪽에 아파트 하나 보이시죠? 이 아파트가 성산시형 아파트고 벽을 기점으로 맞은편에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곳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DMC역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으로 모아타운이든 도시형 정비 재개발이든 계속해서 개발의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둘러보고 있는 이곳도 모아타운 3차로 선정된 곳들이고요. 정확하게 중동 78번지인데 신북초등학교랑 중암중학교를 옆에 끼고 있는 사업지입니다. 둘러보니까 단독이나 다가구보다는 다세대 빌라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곳이 자체적으로 민간 재개발하기는 힘드니까 모아타운 형식으로 묶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개발을 시키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도 입지로는 정말 좋죠. 왜냐하면 바로 옆에 성산시형 아파트가 있으니까. 이 성산시형 아파트가 계속해서 시세를 받고 올라간다면 이곳들도 땅값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마치 둔촌 주공아파트 옆에 소규모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는 아파트들이 꽤 많은데 그곳들도 굉장히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것과 같은 이치죠. 주변에 좋은 단지들이 있고 대작이 있으면 이 주변 시세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따라가게 됩니다. 성산시형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강북권 최대 재건축이죠. 지금 현재 3,710세대 정도가 있는데 4,823세대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주민 공람을 했는데 주민들은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은 눈치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84나 5구형 같은 그런 중소형 평형보다는 높은 평수나 펜트하우스 같이 고급화 전략하는 것을 선호를 하죠. 그런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층 주거지는 아니고 중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세대수를 많이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600가구 정도가 더 늘어나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건조 심의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조합원들과 마찰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워낙 입지가 좋은 단지이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단지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마포구에서 최대 재건축 단지이니까 계속해서 시세를 이제 이끌어가는 리딩 단지가 되는 거죠. 분담금은 억대로 예상이 되는데 공사비 증액이나 뭐 이런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장을 가고 있는 곳은 성산시형 아파트 바로 주변 모아타운이 몇 개 선정이 되었다고 했죠. 아까 전에 모아타운 중동 78번지가 3차였다면 이곳은 모아타운 2차로 선정된 곳입니다. 주소로는 성산동 160-4번지고요. 이곳 같은 경우도 성산시형 아파트 바로 오른편에 있는데 저층 주거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에 좀 신축도 일부 들어오긴 했는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의 기준이 민간 재개발보다는 좀 엄격하지 않으니까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된 것 같고요. DMC역이 워낙에 중요한 거점이다 보니까 주변의 노후대 저층 주거지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선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모아타운을 보면 선정된 곳에 계속해서 선정이 되고 있죠. 뭐 구로구라든지 아니면 DMC역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면목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요.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제곱미터 이내에 노후 저층 주거지를 그룹으로 묶어서 개발을 하는 건데 블록별로 소규모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소규모 개발에는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재개발이 있고 그다음에 가로정비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있는데 블록별로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개발을 한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한 필지 두 필지씩 이제 묶어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나홀로 아파트나 많아야 2동 3동짜리 아파트가 되는 건데 이제 이거를 블록별로 묶다 보니까 나홀로나 2동 3동짜리 아파트가 블록별로 여러 개가 생기면 하나의 대단지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제가 보여드렸던 모아타운 3차보다는 부지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1,500세대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이 지역의 사전 동의를 받았는데 80% 이상이 동의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빌라의 매가로는 3억에서 4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신축 빌라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신축 빌라들을 사전에 오래된 다가구 같은 것을 구입을 해서 건축업자들이 오래된 다가구를 새로 건축해서 분양을 하는 거죠. 이제 하나씩 이제 입주권에 나오니까요. 권리 선정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신축을 사시려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곳이 북과자 6구역입니다. 이 북과자 6구역은 가재울 뉴타운의 왼쪽 편에 있는 곳이죠. 그리고 성산시형 아파트를 바로 마주보고 있는 단지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강북권 최초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 DL의 하이엔드 브랜드죠. 이제 아크로가 이제 시공을 하게 되었고요. 신탁 방식이기 때문에 또가 좀 빠른 장점이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지역인 것처럼 보이지만 재건축 단지입니다. 이 단독주택이 있는 곳이라고 무조건 재개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괜찮고 도로가 뭐 네모 반듯하면은 재건축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방배동에 있는 많은 이제 구역들이 재건축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 이 초과이익 환수제가 아직까지는 이제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았고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요즘에는 개발을 시키기 위해서 없애려는 추세이기도 하죠. 보면 확실히 이곳 같은 경우에는 길이 괜찮습니다. 네모 반듯해요. 이렇게 주차를 양옆으로 할 의미는 도로가 한 8m 정도는 된다는 의미죠. 이곳의 특징이 좀 빌라 단지보다는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들이 좀 많습니다. 물론 빌라도 있긴 한데요. 단독 주택의 비율이 좀 높네요. 이곳 같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작이 좀 많이 되어다 보니까 초투가 들어가는 게 좀 큽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7억에서 한 9억 선인 것 같고요. 단독 다가구도 10억 선을 좀 넘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로 좀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북가자 6구역 바로 왼쪽으로도 이제 하천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맞은편으로도 성산 시형아파트라는 재건축 단지가 있고, 그리고 이 주변 자체가 워낙 많이 이제 개발의 움직임이 있고 DMC역이 아주 가깝기 때문에 지금 성산 시형아파트가 이제 완공이 되기 전까지는 아마 좀 대장 단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단 하이엔드 브랜드잖아요. 하이엔드가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는 않죠. 입지가 좋을 만한 곳에 붙이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일반 분양자들도 하이엔드 브랜드를 많이 선호하니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2,000 가구 정도는 시공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조합 설립 단계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진행이 된 건 아니죠. 사실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입지가 워낙 괜찮습니다. 평지고요. 이제 우리가 이동할 곳은 DMC 한양 아파트라고 하는 곳인데 국가자 구역의 오른쪽에 바로 있는 구축 아파트입니다. 이 DMC 한양 아파트가 1987년도에 이제 준공이 되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실은 서대문구의 이제 최초 고층 아파트로 이제 유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이 원래 노후 불량 주택을 개발을 한 곳이 바로 한양 아파트였고, 준공 연도가 이제 30년이 이제 넘다 보니까 40년이 다 되다 보니까 다시 재건축을 한다는 거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223%입니다. 200%가 용적률이 넘어가면 어떻게 재건축이 가능하지라고 하는데, 일단은 재건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안전진단은 통과를 했고요. 약간 구릉지이긴 하지만 입지가 워낙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양 아파트 기준으로 오른쪽에 가재울 뉴타운이 있고 왼쪽에 이제 북가자 6구역이 있으니까 여기서 사이에 끼인 아파트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지금 현재 27평, 34평이 이제 주력인 것 같은데 27평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10.5평, 34평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13.5평 이제 예상이 되네요. 6개 동에 660세대가 현재 있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끼인 아파트로서 재건축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가재울 뉴타운으로 왔는데요. 한양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가재울 뉴타운이 이어지고 있죠. 이 가재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뉴타운입니다. 뉴타운 중에서 좀 속도가 빠른 편이죠. 가재울 뉴타운이 이제 2차 뉴타운으로 선정이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들이 천원 뉴타운이나 노량진, 영등포, 한남 두 뉴타운 등이 있어요. 같이 지정된 곳들이 일부는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만 몇 구역이 빠진 곳들이 있고, 또는 전체적으로 잘 진행이 되지만 속도가 좀 느린 곳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가재울 뉴타운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속도도 빠르고 이미 완공이 거의 다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은 그런 뉴타운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가재울 뉴타운 같은 경우 서대문구 북가자동이랑 남가자동 일부에 존재하게 되는데, 현재 좀 시세를 좀 이끌어가는 곳들은 2020년도에 입주한 레미안 루센티아랑 2015년도에 입주한 DMC 파크뷰 자이 아파트인 것 같아요. DMC 파크뷰 자이 같은 경우에는 가자역이 좀 가깝다는 이제 장점이 있고 세대수가 좀 많죠. 세대수가 지금 4,3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이 공통적으로 2021년도에 15억 선까지 인평 기준으로 15억 선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11억 정도의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요즘에는 다들 그렇게 한 20에서 30% 이상씩 빠지고 있으니까요. 네, 이미 뉴타운으로 완성이 된 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젊은 부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쪽 주변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상암이나 마곡 쪽에 이제 수요들이 있다고 하네요. 확실히 일자리가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결국은 일자리가 곧 수요이고, 여기저기서 교통을 나달라 어쩌고 해도 업무단지가 있어야지만 정부에서도 교통수단을 놓아줄 명분이 생기니까요. 이 DMC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4개, 5개까지 노선을 논다고 하잖아요. 동부권의 청량리도 마찬가지죠. 청량리 같은 경우는 이제 13개 노선이 지나다닌다고 하는데, 이렇게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판교도 마찬가지고요.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인프라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수요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 가재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할 곳이 이제 가재울 8구역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자역에 가장 가까운 가재울 뉴타운 중에 이제 자원상가 아파트라고 이제 앞에 보이시죠? 이 낡은 상가, 이 상가 아파트도 재건축이 이제 이루어질 곳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상권이 있기 때문에 명도가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이곳이 상업지이기 때문에 이제 주복 형태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자원상가 맞은편에 높게 솟아오르는 곳이 시장 정비 사업을 이루어가지고 주복으로 만들어진 DMC 금호 리첸시하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가자역 역세권의 주변 땅들이 다 상업지입니다. 이곳들도 필지 단위나 지구 단위 구역으로 계획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개발이. 이곳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는 연희 1구역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연희 1구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연희 1구역은 정확하게 가재울 뉴타운은 아니죠. 이 가재울 뉴타운 오른쪽에 내부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이 내부순환도로 바로 오른쪽에 연희 1구역이 있는데요. 이 연희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수가 455명입니다. 지금 1002세대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요. 2주 철거 단계이긴 합니다. 보시면 이주를 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딱지가 붙어 있는 곳들이 좀 많다는 얘기예요.
계획이고요. 일반 분양은 341세대 정도가 일반 분양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조합원들이 455명인데 일반 분양이 341세대니까 사업성이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시공사는 SK로 선정이 되었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 좀 재밌는 게 2008년도에 조합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 단계인 관리처분 인가를 2019년 5월달에 받았습니다. 9년 동안이나 걸린 거죠. 2008년도 이때쯤에 이제 재개발을 시작한 사업지들이 항상 이제 부동산 하락기를 맞았죠. 리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니까 재개발 반대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재개발이 진행될 때 현금 청산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가 힘든데요. 조합원 중에 49% 정도가 현금 청산을 선택했다고 하네요. 이 조합 측에서 이제 현금 청산을 했다가 2013년부터 다시 부동산 경기가 이제 불붙기 시작했죠. 현금 청산자를 다시 한번 구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물건들을 살펴보니까 평형 신청을 했을 때 1순위부터 3순위까지가 있더라고요. 이 1순위가 뭐냐면 원래부터 분양 신청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평형 변경을 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1순위라고 하고요. 15층 이상을 배정받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순위는 분양 신청을 원래부터 했는데 평형 신청을 새롭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11층에서 14층까지 배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3순위가 원래 현금 청산자였는데 새롭게 구제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6층에서 10층까지 배정을 받는다고 하네요. 조합원 분양가는 지금 현재 59형 같은 경우에 4억이고 84형 같은 경우에는 5억인데 요즘에는 시공비가 굉장히 좀 오르고 있죠. 뭐 성남의 산성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시공비가 50%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지가 다 그렇습니다. 워낙 지금 공사비가 많이 올랐고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아마 조합원 분양가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분양가가 오르면 일반 분양가도 오르는 거니까 비례율은 좀 맞추겠고, 그리고 사업성이 나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재울 뉴타운, 그 다음에 마포구의 성산 시형 아파트, 그 다음에 그 주변의 모아타운, 그 다음에 이제 연희 1구역까지 이제 갔다 와 봤는데요. 이 DMC역 주변으로 확실히 이 배우 주거지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현장에 간다 원석이었습니다.